반갑습니다. 김영은 TV입니다. 7월 17일 두 번째 영상인데요. 채널A가 생중계했었죠. 국민의힘 당대표 3차 방송 토론회 16일 밤에 있었는데요. 제가 느낀 바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골 기질이 강하고 자기에게 애착을 느끼는 나르시시즘이 조금 있기도 하고요. 개인적인 성향, 이제 개인주의 성향이 매우 강하더라고요. 그냥 반박을 못하니 메신저에 대한 공격으로 본인의 합리화를 주장을 하고 있던 후보가 있었는데요. 굉장히 막말로 상대의 멘탈을 흔드는 얕은 수를 썼다. 내 후보 중에 누굴까요? 여러분들 댓글에 한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후보는요, 조중동이 지금 팍팍 밀어주고 있는 후보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여유가 없어 보이고 급해 보였습니다. 토론회를 보고 있으니 왠지 함께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는데요.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었던 후보는 한동훈입니다. 한동훈.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옳고 내가 말하는 것이 맞아. 내가 최고인데 왜 그따위로 이야기를 해? 아닌데? 뭐 이런 식으로 볼수록 과간이었긴 했는데요. 상대방과 소통할 줄 모른다라는 것, 그리고 왜 윤한 갈등이 몇 차례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자 일십 과정들이 왜 있었는지에 대해서 토론회를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좌파 양파라고 하죠. 까면 깔수록 이해도 되면서 우리 보수 정당에 맞는 색은 아니구나 라는 판단이 끌어지기도 하더라고요. 약간 융통성이 없다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아마 그 검사라는 그 직업적인 한계, 그 세계관이 약간 그렇기도 한데, 무작정 상대를 두고 공격하는 그런 공격성이 참으로 좋아 보이지는 않더라. 이렇게 막 무조건 나는 모른다, 눈 안 마주쳐서 나는 모른다, 그 죽음에는 나는 상관없다, 뭐 대장동 그 아래 유동규가 모든 것을 행했다라는 식으로 무조건 책임을 전가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이재명과 오버랩 되기도 했고요. 아무튼 보수 정당의 당대표로는 결코 맞지 않다라는 게, 거기에 나머지 후보들이 참 많이 참고 정치의 관록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토론 자세들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완벽히 다른 부분을 또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제가 볼 때는 날카로우면서 굉장히 예의 바르고 정중했던 후보는 나경원 후보로 점수를 후하게 주고 싶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토론의 자세가 안 됐다라는 거죠. 토론이라는 것 자체는 서로의 의견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답하고 또 좋은 부분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무조건적으로 방어의 공격 하는 부분 굉장히 별로였습니다. 답을 못하고 질문을 평가하는 그런 모습, 질문을 하는 그 사람에 대한 평가와 공격을 하는 모습, 한동훈이 말하는 그런 국민 눈높이, 뭐 어떨 때마다 계속 국민 눈높이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국민 눈높이에 굉장히 그 태도 자체가 몰상식해 보였습니다. 몰상식이란 단어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뒤에 내용에 왜 그 몰상식을 강조했는지에 대한 이해가 좀 되실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 천안 사태, 의자 들고 던지고 3분간 가격했던 그런 폭행 사건까지 일었던 그 천안 사태, 그 천안 사태 이후에 후보들 간의 비방은 좀 줄고 남은 기간 동안 정책으로 당심을 잡겠다라는 토론 자세가 좀 변화가 감지가 되긴 했었는데요. 각 후보들이 내세웠던 내용들 조금 추려서 볼만한데, 저는 이번에도 나경원 후보가 굉장히 나이스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희룡 후보 지금 한참 한동훈 후보와 각을 세우고 있는데, 그게 한동훈 측, 한동훈 캠프에서 상대를 원희룡으로 픽하고 프레임을 제대로 잡은 겁니다. 여기에 언론과 짬짬이, 천안 사태의 폭력의 최초의 시발점이라고 하죠. 욕은 아닙니다. 시발점은 그 한동훈을 따라다니는 유튜버 황경구 씨가 먼저 주먹을 날리면서 그 이후에
발생된 겁니다. 아무튼 그런 것만 봐도 이 나이스한 그 표면적으로는 나이스한데 굉장히 뒤로는 안으로는 구리다, 폭력성이 꽉 채워져 있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고, 좌파의 특유의 프레임 잡고 공격하는 것, 메신저 공격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한동훈의 토론에서 여실히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한동훈 후보가 공격의 상대라고 지목한 원희룡 후보 보겠습니다. 대법원장 등 제3자가 특검을 추진하는 해병대원 특검법 제안을 한 한동훈에게, 그러니까 이 3명씩의 방법 말고 내가 하는 방법으로 특검을 재발의하겠다, 엉뚱한 소리를 했죠. 탄핵 자락 깔기에 불 지펴주는 한동훈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꼬집었죠. 왜? 국민의힘 당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을 배신자 각인을 시켰기 때문이죠. 이 부분에 대한 공격을 한다라는 게 굉장히 원희룡 후보는 똑똑하다라고 평할 수 있겠죠. 한동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진하는 한동훈 특검법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계속 커뮤니티에 올리고 있죠.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 법의 잣대, 그 법의 잣대는 누구와도 달리할 수 없다. 국민의 눈높이를 이야기하는 한동훈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동훈 후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찰과 공수처 수사가 끝난 상황이고 새로운 사정 변경이 없다. 그 말은 한동훈 특검은 안 받겠다, 안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최상병 특검은 가능하다 라고 얘기하는 이중성을 보였죠. 그러면서 수감을 앞둔 사람들의 개인적 한풀이, 그 수감을 앞둔 사람이 누굽니까? 뭐 조국도 있고 뭐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말을 끊어냈습니다. 다시 원희룡 후보가 묻습니다. 대통령이 수사를 받아도 나올 게 없어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 한동훈 특검도 마찬가지 아니냐. 한동훈도 수사를 받아서 나올 게 없는데 특검을 받아야 한다는 것, 그 말대로 한다면 본인도 똑같이 해석이 돼야 되지 않냐. 왜 내로남불 여기서 시전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그런 내용, 한동훈 특검 수용은 원희룡 후보가 민주당 억지 주장에 올렸다고 계신 거다. 그래요.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상현 후보는 굉장히 젠틀하게 이야기하죠. 근데 이번에 저는 윤상현 후보는 마음에서 접기로 했습니다. 왜냐? 플러스 정치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준석과 함께 손을 잡을 수도 있다가 아니고 잡아야 한다라고 워딩을 했습니다. 아니 되올시다죠. 우리 당원들의 정말 심장병 걸릴 만큼 정말 답답함과 분노를 일으키게 했던 이준석을 다시 끌어안자 아니 되올시다죠. 그것을 당대표 후보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윤상현 후보는 당원의 마음을 살 수 없다. 이준석을 거론하는 순간 그렇습니다. 아무튼 윤상현 후보가 한동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론조성팀 의혹이 사실이냐? 아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죠. 한동훈은 당연히 앞으로 쭉 영원히 언제나 항상 나하고는 관계 없다 라면서 눈을 안 마주쳐서 김문기를 모른다라고 한 이재명과 비슷합니다. 아무튼 하다하다 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제기하는 논리에 같은 편을 먹고 같은 당의 후보를 공격하느냐라고 메신저에 대한 공격을 돌려왔습니다. 하는 짓이 딱 좌파죠? 그럼 메시지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이 없습니다. 그러고 그것을 물어보는 사람에 대해서 다시 공격을 하죠. 이게 말을 잘하는 게 아니고 진짜 말장난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윤상현 후보가 장해찬 전 최고위가 제기한 여론조성팀이 없었냐라고 재차 묻자 그분이 뭘 했는지 알 수는 없는데 불법이 있으면 본인이 자수하면 된다. 맞다이 제대로 들어와 하고 장해찬 전 최고위가 고소하려면 고소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연일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런 방구 못하고 있는 게 한동훈, 한측관, 한 캠프입니다. 한동훈 후보가 주도권 토론 때 전당대회가 네거티브와 인신공격으로 흐르는 것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다 생각한다. 죄송하다 생각해야죠. 본인의 좌파 성향을 여실히 드러내면서 친중 세력, 어마어마한 친중 세력을 끼고 좌파들의 세력을 등에 업고 보수 정당을 개혁하겠다라고 오니 거부감이 느껴지는 것이고 문제점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를 하는 원희룡 후보, 나경원 후보가 본인을 네거티브 한다, 인신 공격한다고 본인이
각 잡은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극렬하게 저항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폭력까지 이끌어지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봤을 때 전당대회, 분당대회 이건 뭔 폭망대회지 하면서 눈살을 찌푸리는 거죠. 그 원흉은 한동훈의 출마입니다. 한동훈의 출마. 한동훈 후보는 이어서 본인을 공격하는 대상이 원희룡이야. 자폭 수준으로 원희룡을 직접 때리고 공격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걸고 넘어지는 게 이제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준다고 발의했던 원희룡을 잡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가 한 2002년 정도, 20년 훨씬 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원희룡 후보가 외국인에게 투표권 주는 법안을 발의했죠. 그런데 현재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국내에서 몇 년 이상 거주하면 대부분 중국인이라서 문제고,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변한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점, 이것을 모두 원희룡이 발의한 이 법안 때문에 문제다, 내가 그것을 개선하려고 한 거야 라면서 그 부분을 부각시켰죠.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가 그거 법안 발의 공동 발의자 중 하나인데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사회적 변화, 그 다음에 환경적 변화로 문제점에 대한 심각성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할 말이 없는 거죠. 나경원 후보는 전체적으로 한동훈이 이번 당권을 잡으면 안 된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대권의 욕심이 있어서 당권을 잡는 것 아니냐. 대권의 욕심을 드러냈다. 그럼 대선 전 1년 전에 사퇴를 해야 되면 9월인데, 그러면 지방선거가 또다시 컨트롤 타워가 없는 비상대책 상황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당의 발전을 위해서 나왔다라는 말 자체가 맞지 않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답합니다. 규정이 바뀌지 않으면 대선에 나갈 당대표는 9월 전에 그만둬야 한다.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가 아니 그럼 또 비상대책 상황을 만들 것이냐, 그러면 당원 당규를 바꿀 것이냐, 개정할 것이냐 라고 물으니까 한동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당은 민주당처럼 특정인을 위해 당원 당규를 쉽게 고치는 당이 아니다. 그러니까 논점을 피하는 엉뚱한 소리를 계속 빙빙빙 하는 거죠. 정말 이거 좌파식이다 라고 밖에 할 말이 없는데요. 아무튼 마무리에 내 후보가 이렇게 질문을 받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후보가 있다라는 OX판에서 한동훈만 X, 나머지는 다 O. 윤상현 후보와 나경원 후보는 한동훈은 이미 건넜다. 그리고 원희룡 후보는 건너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제가 봤을 때 나경원 후보가 이야기한 것처럼 외화 내빈, 그러니까 속은 빈 강정이고 밖에만 화려한 것, 본인에게 불리한 대답은 한동훈이 피해간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그 중에 제가 봤던 영상 중에 54분째 그 나경원 의원이 박 대통령 기소에 관련돼서 했냐 안 했냐 그 핵심을 물었는데, 한동훈이 말장난 하시네요.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말장난을 한다니요? 이렇게 답을 했는데, 참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런 날성 공방을 주고받는 상황에서 서울대 법대 선후배 사이는 없구나, 니 죽고 내 살자, 그런 느낌. 그리고 한동훈 캠프 한 측관이 이렇게 얘기했죠. 누가 죽는지 보자. 그런 마음으로 지금 전당대회를 뛰고 있는 후보가 한동훈이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당권을 잡은들 국민의힘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저는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나경원 후보가 그 뼈있게 한동훈에게 질문을 던지는 부분, 요거 몇 가지만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요. 한동훈 후보에게 이렇게 물었죠.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는데 왜 탄핵을 과거의 얘기, 공포 마케팅이라고 하나. 진짜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지금 탄핵 발의를 하기 위해서, 자락 깔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지랄 발광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을 그냥 공포 마케팅이다, 현실적으로 지금 하지 않는데 공포턱만 날리고 있는 거다 라면서 굉장히 지금 위험도를 낮추고 있죠. 한동훈이 왜 탄핵에 대해서 나이브하지 않냐, 그런 인식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나경원 후보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민주당의 탄핵 구실마저 주는 점이 안타깝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최상병 특검이죠. 최상병의 특검을 재발의하겠다라는 그 말 한마디로 특검 발의의 정당성을 부여해 버렸습니다. 같은 진영 안에서. 그리고 또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본인이
비대위 시절에 비대위원장 사퇴를 요구한 당무 개입을 했다라고 온천하에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물꼬를 튼다라고 하죠. 이준석이 가장 잘하는 게 그건데 이준석은 밖에서 그렇게 총질을 하고 있고 이준석 나가자 내부에서 한동훈이 이렇게 총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탄핵구실 제공이면서 대통령 협박이라 생각한다 라고 나경원 의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질세라 한동훈은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당무 개입이라고 정확히 지적해서 얘기한 것은 없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되나? 비열한 쪽이 아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토론이 진행되면서 감정이 격양된 가시돋친 표현이 좀 많았고 그것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주고받았죠. 나경원 후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본인에게 불리한 건 답을 안 하나? 아까 이제 계속 이야기했던 식으로 그렇게 따지지 한동훈이 말장난 하시네요. 너무 가르치려 하지 마시라 라고 대받아 쳤습니다. 법무부 장관 시절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실을 두고 자신이 없었으면 그렇게 법무장관으로 국회에 나와서 말은 참 잘했는데 정말 외화내빈이라는 말이 딱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영장 기각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냐라고 물었는데 한동훈이 이거는 조금 제가 헉 했는데 나경원 후보에게 좀 몰상식한 얘기 같다라고 쏘아 붙였습니다. 이게 실화인가 싶기도 했었는데요. 50이 넘는 이준석이지 않을까. 지금 보니 이준석보다 더하다라는 생각을 아니할 수 없는데 몰상식하다, 가르치려 하지 말라. 이 부분으로 그냥 사람됨 하나가 정리가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더 이상 추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면 합니다. 보수의 품격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야만적인 전당대회를 만든 장본인으로서 후보 사퇴 또한 나쁘지 않은 결정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상황에서 이런 자중질환은 이적죄에 가깝죠. 현재 정권을 지켜내야 합니다. 탄핵 바람에서 버텨내야 하는 게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가지는 숙제이기도 하죠. 험난한 파도 속에서 항해하고 있는 국민의힘과 그리고 윤석열 정부입니다. 선상반란은 난파선이 되는 길뿐이죠. 김영일 TV였습니다.